안녕하세요. 대우 멘토 신범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아이컴포넌트고요. 아이컴포넌트에 관련된 이슈는 어떤 것들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컴포넌트는 이제 디스플레이나 각종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필름을 만드는 기업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기존 필름을 뛰어넘는 배리어 코팅 필름으로서 사업적으로 한 단계 더 도약을 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배리어 코팅 필름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태양전지나 ELS 산업에도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ELS 시장이 과연 긍정적일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런 배리어 코팅 필름이 디스플레이에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24년에는 OLED 시장이 조금 긍정적일지 좀 괜찮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이런 제품 매출을 보시게 되면 품목에 PC, 이런 코티드 COP, PT, 코티드 PC, PMMA가 있고 그냥 PMMA가 있는데 이런 PC와 PMMA가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전자기기에 사용되는 필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런 PC를 보게 되면은 도강판용 필름으로 나와져 있는데 LCD에 쓰이는 부분이죠. LCD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발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에 광원이 필요하고 이 외부의 광원인 BLU에 이 도광판이 있다. 그래서 이런 PC 같은 경우는 LCD 제품 매출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죠. 하지만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 건 역시 이런 배리어 코팅 필름이다. 이런 배리어 코팅 필름은 TV용 인캡슐레이션 필름, 디스플레이 필름, 스마트폰, 노트북 등 다양한 IT 기기에 사용되는 봉지재다. 이런 봉지대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이런 디스플레이에서 이제 전공정이라고 보게 되면은 TFT 단위의 발광 물질을 올리는 증착 과정이 있고 이 증착 과정을 마치면은 이제 봉지 과정을 합니다. 이 봉지 과정을 하는 이유는 외부의 수분이나 산소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배리어 코팅 필름이 뭐 태양전지도 쓰이고 ELS 산업에 쓰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디스플레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 코티드 배리어 코팅 필름이 성장하게 되려면 OLED 시장이 같이 커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옆에 표를 보시게 되면은 뭐 19년도까지긴 하지만 그걸 왜 가져왔냐면 세계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한 경기 사이클입니다. 결국 이제 디스플레이 산업이라는 거는 보통 1.5년에서 2년 정도의 주기로 어떤 수준을 수급에 대한 균형이 조금 달라지는 특성이 있죠. 그래서 이로 해서 패널 가격이 달라지게 된다. 즉, 이제 1년에서 2년 정도 주기 사이로 어떤 디스플레이 산업이 상승기와 하락기를 반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3년 같은 경우가 이제 조금 상황이 좋지 않았죠. 왜냐면은 일단은 코로나 이후로서 전반적인 소비가 얼어붙음에 따라서 어떤 디스플레이에 대한 전자기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겁니다. 또 많은 기업들이 23년도에는 어떤 패널 출하량들을 조금 많이 줄였기 때문에 소재나 장비 기업들이 많이 피해를 봤다라고 할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 하지만 24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OLED 시대가 조금 본격화되지 않을까. 그리고 OLED에 관련된 투자 증설뿐만 아니라 패널도 같이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OLED나 디스플레이에 사용될 수 있는 배리어 코팅 필름을 만드는 아이 컴포넌트가 조금 수혜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PC 필름 같은 경우도 도강판용 필름으로 사용되면서 LCD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데 LCD TV 패널 출하량 역시도 조금 증가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매출액 증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ELS다라는 건데 ELS가 뭐냐면은 결국에 종이에 이제 상품이나 명칭 가격을 적는 게 아니라 디스플레이 기술을 활용해서 디지털로 표현한 장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런 롯데마트의 가격 표시, 이마트 에브리데이 가격 표시 이런 부분들이 다 ELS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ELS로 왜 아이 컴포넌트가 한번 주목을 받았었냐라고 보게 된다면 일단 이런 ELS 시장에서 배리어 필름 1위 공급사로는 이제 미국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있었는데 아이 컴포넌트가 19년에 진출해서 21년도에 시장 점유율 80% 이상을 확보를 하게 되면서 한번 주목을 받았었고 또 이런 ELS 시장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기업 중에 하나가 비오인데 이 비오에 이런 ELS에 들어가는 배리어 코팅 필름을 제공했었기 때문에 한번 부과를 받았었죠.
그래서 이런 ELS 시장 같은 경우에서 점점 커지게 되면은 I 컴포넌트가 조금 더 매출액을 증가시킬 수 있는 어떤 시장 동력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결국에 ELS라는 거는 가격 표시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국내 경기형에 조금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죠. 그리고 도소매업이나 어떤 유통업 성장세에 따라서 조금 이제 시장 상황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긴 하지만 글로벌 ELS 시장 전망을 보시게 되면은 20년도에는 약 1조 원이었지만 27년도에는 약 3조 원, 연평균 19.84%로 성장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보게 되면은 이 ELS 시장이 성장할 때 가장 많이 성장하는 나라 중에 국가 중에 하나가 이런 유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커져가는 ELS 시장에서 유럽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유럽과 이제 남미, 사우스 아메리카가 이 시장을 잘 맞추게 되면은 아이 컴포넌트가 조금 를 입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ELS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상황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이 컴포넌트 같은 경우는 이런 배리어 코팅 필름으로써 OLED와 ESL 시장이 조금 긍정적이기 때문에 24년도는 조금 기대해 볼 만한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상황이 바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 컴포넌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컴포넌트의 주가를 보게 된다면 일단은 여기서부터 이제 고점이 이제 9,900원까지 찍고 거래량이 터지게 되면서 이제 8,500원 라인까지 이제 눌린 모습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한번 가격이 9,000원 정도까지 올렸지만 역시 8,500원 라인을 뭐 넘지 못하면서 눌렸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서 거래량도 같이 하락을 했다. 그래서 일단 어떤 상승 흐름을 생각해 본다면 한 번 상승하고 두 번 상승이 마지막이 아니다라는 가정하에 보게 된다면 다시 한번 이런 가격적인 부분과 기간적인 조정이 나와주게 되면서 6,000원 부분이나 한 최소 5,500원 부분들을 잘 지켜주면서 거래량이 동반돼서 상승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이런 8,000원과 8,500원까지 상승할 수 있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렇게 한 번 상승 그리고 두 번 상승이 마지막이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거래량이 커지게 되면서 이런 6천원 부분을 이탈하게 된다면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은 관망하는 게 조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현재 6천원 부근과 5,500원 부근들 잘 지켜줄지를 먼저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 컴포넌트에 관련된 주가의 변동성도 지속적으로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이 컴포넌트 같은 경우는 24년도에는 OLED 시대가 조금 괜찮아질 수 있는 상황이고 또 ELS 시장도 좀 걱정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이런 기대감들이 실제로 반영이 되게 된다면 어떤 주가도 같이 상승할 수 있는 그림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봐야 되기 때문에 아이 컴포넌트에 관심 있으신 분 영상 이상 대연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